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과서 111쪽에 있는 친환경 섬유와 친환경 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우리의 일생활의 모든 순간은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기에 환경 친화적인 일생활을 실천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할 일인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실천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섬유와 세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 섬유는 자연에서 추출한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제품을 생산하여 폐기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인간의 건강을 고려한 섬유를 말합니다. 그중 대표적인 몇 가지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먼저 옥수수로 만드는 섬유입니다. 우리가 맛있게 먹는 옥수수로 섬유를 만든다니 좀 생소하죠? 먼저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기능까지 두루 갖추며 진화하는 나, 양말. 이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또 다른 양말을 만나볼까요? 바로 이곳에 그 주인공이 있죠. 고운 빛깔은 물론 다양한 크기까지 두루 갖춰 겉보기엔 일반 양말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하지만 이 녀석들은 옥수수 섬유로 만들어졌답니다. 옥수수 열매, 그리고 잎사귀, 또 차로 마시는 옥수수 수염 이런 게 다 들어가고요. 그걸 발효 중합시키고 거기서 가공을 거치면 투명한 알맹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알맹이에서 손뭉치인 파이바를 만들고요. 거기서 방적을 거쳐서 실이 완성되게 됩니다. 옥수수에 있는 전분이나 섬유소 등의 성분을 작은 칩 형태로 가공해서 녹인 뒤 가늘게 분사해서 손뭉치를 만들고요. 여기에 방적으로 꼬임을 주고 염색해서 다양한 빛깔의 옥수수 섬유실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실을 편집 기계에 걸면 기계가 실을 짜서 양말을 만들고 여기에 마무리 작업을 거쳐 완성하는데요. 옥수수 섬유 양말을 개발한 이유는 뭘까요? 석유에서 뽑는 화학 섬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많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어쨌든 의미를 가진 양말을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했었고 그러면 소재도 조금 더 의미 있고 환경에 이로운 소재를 사용하자. 사실 일반적으로 양말은 쉽게 사서 신은 뒤 쉽게 버려지기 마련인데요. 특히 화학 섬유로 만든 양말은 수백 년에서 길게는 만 년까지도 썩지 않죠. 하지만 옥수수 섬유로 만든 양말은 땅에 묻히면 1년 안에 분해될 뿐만 아니라 제작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60% 정도 절감할 수 있어 친환경적이죠. 게다가 나 옥수수 섬유 양말은 또 다른 모습으로도 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양말 인형으로 변신해 긴급구호 물품으로 빈곤 국가 아이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옥수수 씨앗까지 품고 있어 사용한 뒤에도 사람과 자연에게 특별한 선물이 된답니다. 네, 이렇게 옥수수 섬유란 옥수수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섬유로 원료를 재생할 수 있고 폐기되어도 2, 3년 이내에 미생물에 의해 완전히 분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광택과 촉감도 우수한 섬유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어셀, 라이오셀, 리오셀이라고도 하는데요. 특수 재배된 천연 펄프를 원료로 만든 섬유로 생산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고 폐기되면 6주 후에 완전히 분해됩니다. 이 리오셀은 견과 같은 촉감을 가지고 흡습성이 좋기로 유명한 섬유입니다. 세 번째는 거미줄 섬유입니다. 거미줄 섬유는 거미줄을 이용해 만든 섬유로 매우 질기고 신축성이 좋아서 방탄복의 소재로 쓰이기도 하는 섬유입니다. 마지막 친환경 섬유는 게와 같은 갑각류 껍질로 만드는 키토산 섬유입니다. 키토산은 혹시 음식을 먹을 때 들어본 적이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키토산 섬유도 관련 영상을 한번 먼저 볼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개나 가재, 사유 등의 무척조 절제동물을 갑각류라고 합니다. 갑각류의 딱딱한 껍질에는 키틴과 키토산이라는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키토산으로 섬유를 만들 수 있습니다. 키토산을 섬유로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액체 상태로 녹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것이 빙초산인데요. 본래 키토산은 물이나 산소, 불과 반응하지 않고 반드시 가수분해와 산, 효소에 의해서만 녹습니다. 묽은 액체 상태가 아닌 점성이 높은 끈적한 상태. 다음은 여과 과정. 먼지나 점성에 의해 발생한 공기방울을 제거하는 단계입니다. 여과를 마친 순수 키토산 용액은 곧바로 방사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방사는 습식 방사로 이루어지는데요. 습식 방사란 액체 상태의 키토산을 응고액을 통해 실제 섬유로 뽑아내는 과정을 말합니다. 산성인 키토산 용액은 알칼리 용액과 만나는 동시에 반투명한 고체의 물질로 변합니다. 응고액을 통해 생성된 섬유는 3개의 로를 통과하며 강한 성질의 섬유로 성형됩니다. 키토산 섬유는 곧바로 물에 넣어 식히면서 실의 강력을 유지해줍니다. 다음은 세척 과정. 섬유에 쌓인 알칼리 용액을 씻어주는 단계인데요. 흐르는 물에 지속적으로 세척을 해주므로 알칼리의 성분을 제거해주는데요. 맑은 물에 씻겨 내려가며 섬유의 결까지 정리합니다. 뿐만 아니라 물통에 담가두는데요. 물속에 알칼리 성분이 흘러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중화 과정을 거쳐 알칼리를 완전히 제거합니다. 세척을 마치면 유연제 처리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섬유의 질감을 부드럽게 하고 정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해 섬유의 품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건조 과정인데요. 섬유의 결을 살려 물기를 완전히 건조하는 단계입니다. 바람을 이용해 한 올 한 올 말려주어야 섬유가 서로 엉키지 않고 건조됩니다. 완전히 말린 키토산 섬유는 절단 과정을 거칩니다. 키토산 섬유는 이 상태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일반 섬유와 달리 섬유 내부나 표면에 작은 구멍을 가지는 다공성 구조로 되어 있어 실이 끊어질 위험이 있는데요. 키토산 섬유는 일반 섬유와 섞어 여러 단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키토산은 우리의 노화를 늦추는 등 우리 몸에 많은 도움을 주는 물질을 부르는 피토케미컬에도 속하는 성분입니다. 이 키토산은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어서 환경에 좋습니다. 또한 항균과 곰팡이를 억제해주고 냄새를 제거하는 등의 효과가 있어 속옷이나 양말과 같은 의복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렇게 친환경 섬유 4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섬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복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등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며 우리의 건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친환경 세제를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어떤 물질을 세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쌀뜨물 발효액입니다. 쌀뜨물 발효액은 누렇게 변한 흰색 옷에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인데요. 누렇게 변한 흰색 옷을 쌀뜨물로 비벼가며 헹구면 윤이 나면서 하얗게 됩니다. 또한 미지근한 물에 쌀뜨물 발효액을 넣고 애벌 빨래를 하면 봄 빨래를 할 때 세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금입니다. 소금은 우리의 의, 식, 주, 생활에서 다방면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요. 세탁할 때 소금을 1스푼 넣으면 거품이 적게 생겨서 헹굼 횟수가 줄어들어서 물 사용량이 줄게 되어 물의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금에는 염소 성분이 있어서 표백과 소독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염된 옷을 소금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빨면 색상이 선명해집니다. 또한 몇 번을 빨아도 때가 찌들어 더러운 옷이 있으면 소금물에 삶아주면 좋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생활에서 소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짧게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먹는 줄만 알았던 소금, 살림에도 특별하게 활용된다고요? 소금이 먹는 것 외에도 활용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생활에 실천 중인 소금으로 살림 지키는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먼저 소금 한 스푼을 물이 반 정도 들은 컵에 투척. 이 소금을 이젠 화장실에서 애용할 수 있다는데요. 평소 사용하는 칫솔을 소금물에 넣어 보관하면 청결한 관리 가능. 칫솔을 이렇게 소금물에 담가주면 칫솔에 붙어있던 세균이 소독이 되면서 칫솔 세균에 의한 잇몸병도 좀 예방을 하실 수 있고요. 칫솔에 담갔던 물은 1, 2주 정도마다 한 번씩 바꿔주시면 돼요. 다음 활용법, 소금으로 양치하기. 치약에 소금을 살짝 뿌려 양치하면 치아가 깨끗해진다고요? 소금이 들어있는 치약을 쓰게 되면 그 소금의 입자가 치아에 들러붙어서 치아에 끼어있는 여러 가지 음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벗겨내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 우리 입안에 살고 있는 굉장히 많은 세균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안방으로 들어온 주부. 갑자기 소금통을 열어 침대 위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이유는 침대나 이불에 소금을 뿌려 팍팍 문지르면 묵은 때가 제거된다는 사실. 또 이불에 소금을 뿌린 다음 청소기로 시원하게 밀면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도 소금에 의해 손쉽게 흡착. 이유는요? 얼룩에다가 소금을 뿌리게 되면 얼룩으로부터 물을 탈수시키기 때문에 얼룩이 잘 떨어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진공 청소기를 돌리게 되면 떨어져 나온 얼룩이 좀 더 쉽게 청소기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부엌의 살림살이도 소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가열 요리의 기본 프라이팬. 프라이팬에 남은 기름때와 얼룩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이젠 소금을 뿌린 다음 휴지로 닦으면 얼룩이 쉽게 제거되고 잡내도 없어지니 걱정 그만! 반짝반짝 말끔해진 프라이팬 보이시나요? 또 즐겨 마시는 커피. 커피에 설탕을 넣은 다음 소금도 넣으면 달달한 맛이 더욱 강해져 맛을 한층 살립니다. 여러분도 소금 드시지만 마시고 이렇게 실생활에 두루두루 활용해 보세요. 네, 저도 젤리를 좋아해서 엄청 먹었는데 많이 먹다 보니 이랑 잇몸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양치하면 너무 시리고 아파서 그럴 때마다 소금으로 양치를 하거나 너무 아프면 소금물을 그냥 입에 몇 분간 머금고 있습니다. 당장 어제도 그랬어서 기억에 남네요. 세 번째는 베이킹 소다입니다. 베이킹 소다는 거품을 내서 더러움을 씻어내는 계면활성제 역할을 대신합니다. 앞에서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해주는 계면활성제가 세제의 주요한 성분이라고 배웠었죠. 따라서 이 베이킹 소다를 사용하면 합성세제 사용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땀 등으로 얼룩진 옷을 세탁하기 30분 전에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 담갔다가 세탁하게 되면 냄새와 찌든 때가 함께 사라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지막은 식초와 레몬즙입니다. 식초와 레몬즙은 세제 냄새를 제거하고 옷의 색을 더욱 선명하게 해줍니다. 특히 식초는 옷의 촉감을 부드럽게 하고 정전기를 방지하고 향균 효과까지도 있습니다. 스타킹을 헹굴 때에도 식초 몇 방울을 떨어뜨린 미지근한 물에 잠시 담갔다가 말리면 발냄새도 없어지고 스타킹도 부드러워집니다. 레몬즙도 뜨거운 물에 레몬 두세 조각을 넣고 오염된 옷을 빨면 표백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건강과 환경을 고려한 의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친환경 섬유와 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교과서에 나온 방법 외에도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영상을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요즘 옥시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안심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옷을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매번 삶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표백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망설여지죠. 표백제를 손쉽게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 소다나 구연산을 물에 잘 풀어서 넣고 세탁기를 돌려주면 묵은 때가 쏙 빠진다고 합니다. 빨래를 헹구는 단계에서 구연산과 식초를 넣어주면요, 섬유 유연제와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요리를 하는 공간인 주방도 골치 아프죠. 자주 청소해줘야 합니다. 가스레인지에 묻은 기름때는 레몬으로 문지르거나 시금치 삶은 물과 베이킹 소다를 이용하면 쉽게 없앨 수가 있고요. 벽면에 묻은 기름때 잘 안 닦아지죠. 먹다 남은 소주로 닦아주면 쉽게 제거가 된다고 합니다. 행주는 베이킹 소다와 식초를 2-3방울 정도 넣고 삶아주면 세균 퇴치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때가 가장 많이 끼고 냄새도 고민인 욕실, 어떻게 청소하면 좋을까요? 세면대에 낀 찌든 때, 안 쓰는 칫솔에 치약을 묻혀서 쓱쓱 닦아주기만 하면 되고요. 거울에 남아있는 얼룩, 비눗물과 린스를 섞어서 닦아주고 마른 걸레로 마무리해주면 됩니다. 변기 청소 어렵죠? 먹다 남은 콜라를 활용하면 됩니다. 콜라를 변기에 붓고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 솔을 이용해서 닦아주고 물을 내려주면 냄새 제거도 되고 찌든 때도 한 방에 없앨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베이킹 소다나 굵은 소금을 소독용 에탄올과 잘 섞어서 분무기에 넣어두면 천연 방향제가 되고요. 안 쓰는 양말에 베이킹 소다를 2스푼 넣고 묶어주면 탈취제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이런 천연 세제 재료들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요? 베이킹 소다와 구연산 과탄산 소다는 대형마트에서 구할 수 있고요. 소독용 에탄올과 염화 칼슘은 가까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